붓이랑 물감 대신에 차가운 컴퓨터 코드를 선택한 예술가가 있습니다. 예술과 기술의 경계를 완전히 허물어버리고 기계가 창조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평생에 걸쳐 던진 선구자죠. 바로 만프레드 모어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0과 1, 이 딱딱한 논리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아름다움이 될 수 있었을까요? 만프레드 모어의 작품 세계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그의 대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의 여정은 거부에서부터 시작돼요. 그 당시 예술계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작가의 직관이나 감성, 또 화려한 색채 같은 것들을 의대적으로 싹 거부하고 자신만의 길을 파기 시작했죠. 독일에서 태어나서 정식으로 예술 교육을 받은 그는 1960년대에 추상표현주의의 영향을 받으면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963년에 바르셀로나로 가면서 그의 예술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는 아주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두 이미지를 한번 보세요. 그의 변화가 정말 극명하게 보이죠. 왼쪽처럼 아주 주관적이고 다채로운 추상미술을 하다가 이걸 다 버리고 오른쪽처럼 오직 흑백의 선으로만 이루어진 그림에 몰두하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재즈 음악처럼요. 정해진 구조와 리듬 안에서 자유롭게 변주하는 것에 푹 빠져버린 거죠. 이게 그냥 스타일을 좀 바꾼 게 아니었어요. 예술을 가장 본질적이고 논리적인 요소, 그러니까 선과 리듬으로 되돌리려는 아주 급진적인 선택이었던 거죠. 감성의 영역인 색을 버리고 이성적인 구조의 세계로 뛰어든 겁니다. 색을 버리고 순수한 논리와 구조를 탐구하던 모어. 그는 마침내 자신의 새로운 예술 언어를 표현해줄 완벽한 도구를 찾아냅니다. 바로 기계, 컴퓨터였습니다. 1968년 파리에서 무어는 처음으로 컴퓨터랑 프로그래밍 언어를 접하게 되어 사람의 손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정밀함, 그리고 아주 복잡한 논리를 구현해낼 수 있는 이 거대한 기계를 보면서 그는 자신의 예술적 비전을 실현할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한 거죠. 여기서 모어가 개척한 알고리즘 아트라는 걸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예술가가 그림을 직접 그리는 게 아니라 창작의 레시피, 즉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컴퓨터가 그 규칙에 따라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예술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캔버스에 붓질을 하는 대신에 바로 이런 천공카드에 구멍을 뚫어서 컴퓨터랑 대화를 했어요. 그의 예술적 행위는 감성적인 분놀림이 아니라 차갑고 논리적인 명령어를 작성하는 것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그 결과물입니다. 그의 첫 컴퓨터 생성 작품 아티피시아타 I인데요. 그가 입력한 논리적인 코드가 시각적으로 어떻게 번역되는지 그 순수한 조형미를 보여주고 있죠. 입력된 명령어와 출력된 예술, 그 직접적인 연결이 딱 보이시죠? 그의 작업은 곧 예술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1971년 파리 시립근대미술관에서 열린 개인전은 그야말로 역사적인 사건이었어요. 사람의 손이 아닌 기계가 만든 결과물이 주류 미술관 벽에 당당하게 걸린 최초의 순간이었으니까요. 자, 컴퓨터라는 최고의 파트너를 만난 모어는 이후 수십 년 동안 단 하나의 주제에 깊이 파고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큐브입니다. 1973년부터 무려 40년 이상 큐브는 그의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명확한 규칙이랑 기하학적 구조를 가진 큐브가 그의 논리적인 탐구를 위한 완벽한 출발점이었던 거죠. 근데요, 그가 탐구한 건 우리가 아는 그런 단순한 정육 매체가 아니었어요. 자, 왼쪽에 있는 3차원 큐브는 우리한테 아주 익숙하죠. 눈에 보이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무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오른쪽처럼 인간이 시각적으로는 인지할 수 없는 4차원, 5차원, 심지어 11차원의 하이퍼큐브를 탐구했습니다.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순수한 논리 구조지만 그 안에 무한한 시각적 가능성을 품고 있었던 거죠. 그럼 볼 수도 없는 걸 어떻게 그림으로 그렸을까요? 바로 알고리즘을 통해 이 복잡한 하이퍼큐브를 자르거나 회전시켜서 그 단면을 2차원 평면에 투영한 겁니다. 말 그대로 컴퓨터의 눈을 빌려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 눈앞에 펼쳐 보인 거죠. 보시는 것처럼 큐브에 대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탐구의 결과는 이렇게나 역동적이고 아름다운 추상예술로 탄생했습니다. 가장 차가운 논리에서 가장 뜨거운 아름다움이 태어난 정말 놀라운 역설이죠. 모어의 작업은 단순히 새로운 도구를 사용했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예술가와 도구, 그리고 창작의 관계에 대한 생각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는데 진짜 의미가 있습니다.
그의 핵심 철학은 이겁니다. 첫째, 코드는 그냥 명령어가 아니라 그 자체로 새로운 시각적 언어다. 둘째, 컴퓨터는 수동적인 도구가 아니라 아이디어를 함께 탐험하는 창의적인 협업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고리즘은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미학적 논리가 된다.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무어에게 창조적인 행위는 최종 결과물인 선 하나를 긋는 게 아니었어요. 그 선이 그어지도록 만드는 규칙과 논리, 즉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과정, 그 자체가 바로 예술이었던 겁니다. 반세기가 지난 지금, 그의 알고리즘은 우리에게 어떤 유산을 남겼을까요? 그의 작업이 오늘날 왜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지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의 기여는 정말 명확합니다. 그는 알고리즘을 예술 창조에 사용한 최초의 선구자로서 기술과 예술의 다리를 놓았어요. 그의 실험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아는 모든 디지털 아트, 제너레이티브 아트, 심지어 NFT 아트의 미학적 뿌리가 만들어진 거죠. 50년 전 그의 코드가 지금의 디지털 미학을 미리 보여준 셈입니다. 예술가 본인이 직접 한 이 말 속에 그의 창작 철학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만든 엄격한 규칙, 즉 시스템 안에서 컴퓨터라는 협력자를 통해 예측 불가능한 놀라움을 발견하는 탐험가였던 거죠. 인간의 논리와 기계의 정밀함이 만나서 탄생한 이 예측 불가능한 아름다움을 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만프레드 모어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진정한 예술가의 역할은 정답을 멋지게 그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처럼 아름다운 질문을 던지는 시스템 자체를 설계하는 것일까요?